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사회 복지사 정대희 TV의 의료사회 복지사 정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이제 곧 다가오는 의료사회 복지사 시험에 대해서 좀 랜선 특강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요. 그냥 지나치게 어려운 부분으로 저한테도 확 와 닿아서 제가 뭐 이런 부분들 할 주제가 될지는 잠깐 좀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 도움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을까 봐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올해 이제 시험이 워낙은 2월 달에 치러졌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한참 미뤄졌고 계속 확산세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언제로 날짜를 정할 수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마음 졸이면서 아마 기다리셨을 텐데요. 그동안 마음은 졸였지 공부는 그렇게 언제 날짜 잡힐지 모르니까 많이 못하셨을 테고, 그동안 바짝 진행할 때 그 상황들 바짝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까먹고 좀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올해가 13회인데요. 13번째인데 저는 3회 때 시험을 좀 봤었습니다. 3회 때랑 지금이랑 현재 그런 틀에 대해서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저도 시험을 한번 봤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당연히 찍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떤 걸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제가 관여하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뭔가를 짚어드렸는데 나오면 그거 진짜 이제 운빨이 잘 맞은 거고요. 제가 어떤 특정 문제를 찍어드리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 전혀 제가 이 시험 부분에 있어서 관여한 부분은 없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3회 시험 때 수석 합격을 했었습니다. 네. 좀 신뢰가 좀 가시나요? 자세히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따가 한번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검증된 강사로부터 한번 특강을 좀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께 합격의 기운이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이 지금 14일이고 시험 보시는 날은 28일이니까 이제 14일 정도 남았네요. 14일 정도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부할 때 재료를 좀 소재들 한번 좀 볼까요? 우선 수련을 하셨던 분들은 이 교재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수련 의료사회복지사 이론교육 자료, 그리고 또 한시적 교육과정 들으셨던 분들, 수련이 아니라 현직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한시적 교육 자료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이 두 권 내용이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 수련사회복지사 교육이 먼저 만들어졌고, 여기에 나온 내용에서 뭐 빠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 교육 자료도 거의 동일하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들, 수련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수련, 한시적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시적 교재, 이걸 가지고, 이게 메인 재료입니다. 요걸 일단 쭉 보시고요. 아마 강사분들께서 시험 문제를 좀 팁을 좀 주셨을 거예요. 강의를 하시면서. 그때 포인트로 잡으셨던 것들 중심으로 좀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좀 불안하면 이런 교과서 하나씩, 내가 집에 있는 교과서 하나를 잡고 한 번 정도 더 정독을 좀 해주시면은, 그러면 대략 내가 빠지는 부분 없이 일단 쭉 자료들을 훑어가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시다면 일단 이론교육 자료, 협회에서 만든 교육 자료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고도 좀 불안하고 시간이 좀 남고 내가 좀 더 잘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의료사회복지론 교과서를 한 번 더 쭉 훑어보시는 거, 이렇게 보완하시는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객관식하고 주관식으로 나눠지죠. 네. 그래서 보면은 12시 반부터 입장을 하시는데 실제 시험은 1시 10분부터 2시까지 50분, 그 다음에 잠깐 휴식하시고 나서 2시 20분부터 3시 10분 이렇게 해서 주관식 50분, 총 100분의 시험입니다. 객관식하고 주관식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단 객관식하고 주관식하고 전략이 일단 달라야 돼요. 왜냐면 이 시험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의료사회복지사는 도제식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1년의 수련 과정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일단 몸소 체험하면서 배우는 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마지막 그냥 활용 정정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중 하나예요. 잘 학습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기 위한 거지, 이걸로 사실 의도 자체는 떨어뜨리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합격률들을 쭉 봤을 때 대개 1회부터 3회까지는 이 시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현직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보신 거기 때문에 좀 합격률이 조금 차이가 좀 있었어요. 떨어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1회부터 3회 정도까지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떨어지시는 분들은 수련하신 분들은 아니셨고요. 주로 이제 현직에서 있다가 준비하신 분들, 막 바쁘게 일하다가 공부 잠깐 하시고 만만하게 보시고 하셨던 분들은 떨어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협회가 막 맘먹고 막 문제를 꼬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객관식과 주관식의 전략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관식 50점, 객관식 50점이죠. 주관식은 내가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50점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일 잘 쓴 사람 대비해서 점점점 점수가 대비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써도 한 40점 맞는다고 치면요, 총 득점 60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객관식과 주관식 합쳐서. 그러니까 객관식이 어떻게 보면은 키인 겁니다. 이 시험 합격에 있어서. 아무리 합격을 시켜주고 싶어도 객관식을, 예를 들어서 주관식 50점 맞았다 쳐요. 너무 잘 써가지고. 그래도 객관식은 뭐 다 밀려 쓰고 아무튼 뭐 망했어요. 그래서 10점 밑으로 받으시면요, 이거는 뭐 구제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객관식에서 충분히 점수를 확보를 해 주셔야지 합격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무론, 윤리, 제도 및 법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자주 쓰는 제도들에 대한 소개 챕터들이 있거든요. 예, 긴급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소 암지원 사업 뭐 등등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봐야 돼요. 뭐 긴급의료비는 같은 질환에 대해서 최대 2번 이내까지 뭐 지원할 수 있다. 뭐 등등 이런 실무적인 그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희귀날성 질환 그런 산정팀에 등록하는 보건소 지원 사업, 뭐 미수거 지원 사업 등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쓰시는 사업들, 그냥 단순히 내 업무를 넘어서 이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꼼꼼히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주관식은요, 일단 외워가야 돼요. 그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나는 잡고 쓸,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하나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다문화 가족이신데 누가 여러 명이 집안에서 아프고 희귀날성 질환이고 뭐 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제도들을 살펴드려 봐야 될 거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거고요. 여러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 다른 메인 되는 환자 말고 다른 가족들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지지책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할 수가 있죠. 여기 키워드들이 문제를 쭉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 키워드를 잡아서 내가 외워간 거랑 같이 합쳐서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정틀로 쓸 건지, 어떤 그 이론 틀로 개입을 할 건지, 이건 내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요. 어떤 그런 상황의 환자들에 대한 개입 요청이 나오더라도 나는 심리사회 이론으로 쓴다, 인파워먼트 이론으로 쓴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점수를 잘 받으시려면은 사정 틀과 개입 틀이 사용하는 이론이 다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저 때는 사실 어떤 이론으로 할지를 짚어주지는 않았어요. 무슨 이론으로 쓰시오라는 걸 짚어주지 않았는데 몇 회 때인지까지 전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언제는 이론을 아예 딱 정해줬어요. 이 이론에 의해서 개입하십시오. 이러면 그 이론을 안 외워갔으면은 되게 못 쓰겠죠?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라도 쓰긴 쓰셔야 되세요. 아는 척 하시면서. 하지만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그거 딱 정해서 하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유 있게 가장 많이 쓰는 틀 3가지 정도는 외워 가시고, 그 중에서 내가 그 현장에 잘 기억이 나는 걸로 일단 쓰시는 거.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점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한 거는 위기 개입 이론이야 라고 협회에서 계산하고 들어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이론에 적합한, 그 상황에 적합한 이론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일단은 외워가라. 그 현장에서 내가 풀려고 하면은 50분 안에 읽고 계획하고 그게 다 되실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수석할 수 있었던 이유, 예, 바로 외워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했었거든요. 고시 공부 2차 시험 때는 무조건 주관식이에요. 거기는 이제 외워가야 되고 그 틀에 맞춰서 쓰는 뭐 로마자 1번부터 이렇게 쓰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그 고시 준비한 물이 이제 완전히 다 빠지기 전에 다행히 시험을 봤어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누가 그렇게 특별히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나는 이틀대로 쓸 거야 라고 하고 아예 외워서 갔어요. 그래서 썼더니 결과가 좋았죠. 예. 그래서 주관식과 객관식에 대해서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외워가셔야 되세요. 무조건 주관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낭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얘기를 드려서 점수가 대폭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도 됐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합격하면은 저도 기쁘고 협회도 분명 기뻐할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 합격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당황할 수가 있는 게 역사 부분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론책들 봤을 때 첫 번째가 한글 문서로 쭉 적혀 있어요. PT가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는 의료사회복지론 교과서들에서도 초반에 다루고 있는데, 그 역사 부분을 꼼꼼히 읽으시고 뭐 시대 순대로 뭐 나열하라고 할 수가 있고, 뭐 틀린 것은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의료사회복지인데 왜 정신건강에 대해서 나왔지 하고 되게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료사회복지에 대한 역사 가운데에서는 정신건강도 함께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좀 분리가 됐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역사도 남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같이 꼼꼼히, 이거는 정신건강이니까 별로 안 나오겠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신건강에 대한 역사 부분도 꼼꼼히 읽으시는 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그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중에서 이건 저는 거의 100% 나올 거라고 보는데, 수가에 대한 부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가는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부심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의료 현장에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라는 그런 자긍심의 요소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가 없어요.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예, 재활의학적 사회사업 수가가 있죠. 그리고 정신건강 쪽, 그리고 장기이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그리고 뭐 기타 뭐 비급여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수가들은 일단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혹시 기억 못하는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하나 이상한 거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수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가 생겼잖아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이 이제 법상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되게 그게 쾌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가 의료법에는 의료법 시행령에는 우리가 언제 들어갔고 73년도죠. 1973년도. 그리고 뭐 재활의학적 사회사업은 몇 년도에 수가가 매겨졌고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2018년 11월 23일이고 또 호스피스 관련돼서는 또 2016년일 거예요. 2016년 2월 며칠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좀 연도들도 외워놓으시고 하면은 도움이 분명히 되실 수 있어요. 카테고리를 보면은 윤리, 법제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윤리 부분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이런 것도 꼭 읽어보시고요. 이 윤리에 있어서 뭐 돌고프와 로엔버그인가 뭐 7가지 원칙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외워가시고 그리고 이제 법과 관련돼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업법과 의료법과 이런 게 있죠. 의료법 시행규칙에 1인 이상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인 이상 둔다라고 뭐 체크를 뭐 문제가 나오실 수도 있고 예. 장기이식에 관련된 법도 있고 긴급의료비에 대한 법도 있고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 실무에서 확장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약 환자 보호 관련된 부분도 있죠. 병원에서는 의료인들이 필수적으로 그 학대 관련돼서 신고해야 되는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그다음에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그리고 성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관련 법들이 있고요. 이게 인증제 평가 기준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요즘 최근에 아동 학대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 부분도 왠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쪽 챕터를 좀 꼼꼼히 보시고요. 장기이식에 대해서도 되게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에 대해서 뭐 불가 사유 이런 게 있네요. 16세 미만인 사람은 골수를 제외하고는 기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임신한 여성, 해산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런 판단 능력을 인정한 사람 이런 사람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겠고 이름이 2000년대에는 순수성 평가라고 했는데 이게 2012년에 장기기증 상담 평가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너스라는 기관으로 이제 다 평가서를 쓰고 나서 보내죠.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할 수가 있겠고 장기이식의 종류 이것도 수가가 매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꼼꼼하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격제도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도 있네요.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주관식은 그럼 어떤 틀로 좀 적으면 좋을까? 수련 이론 교육제로 기준으로는 366페이지 쪽에 나오는데요. 아마 한시적 교육생 분들도 그 따로 그 한양공고에서 직접 사례 쓰는 교육들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받으셨던 그 틀, 우리 수련생들은 수련 과제 냈을 때 그 틀, 그걸 외우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긴 초반에 이제 일반적 계산 파악된 걸 적고 뭐 이러는데 이런 건 이미 제시가 거기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질병에 대한 뭐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을 좀 적어주시고 어떤 개입들이 좀 필요할지 이 가족의 특성은 이런 거라는 것들을 이제 인트로로 좀 적어주시고 생태도나 가계도 이런 것들을 좀 그리시는 게 좋을지 안 그리시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그것들은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정이에요.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강점 사정, 그다음에 어떤 문제 평가 틀로 할 건지, KCD 틀로 할 건지, 파이 체계로 할 건지, 아니면 미네소타로 할 건지, 이 번호까지 막 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가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적어주시고요. 그거에 의해서 나는 어떤 개입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론에 의해서 개입을 할 거다. 그리고 주로 문제 포인트로 보이는 게 있겠죠.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희귀난 지성 질환이 있는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 다문화 가족인 점에 대해서 뭐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니 뭘 연결하겠다. 그다음에 희귀난 지성 질환이니 뭐 보건소에 등록하고 보건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H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가서 뭐 동생도 있는데 동생에 대한 케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뭘 연결하고 동생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정 틀은 강점 사정이라고 좀 나와 있지만 강점 사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정에 대한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리사회적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있을 텐데 사정과 개입은 둘 다 이론을 제시를 해주고 그 이론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되게 공허한 답안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론들도 이게 있던데 교과서에도 나오니까요. 이론들은 한번 그 이론에 맞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론으로 할지 내가 잘 외우기 편하고 좋은 것들로 하되 어떤 걸로 적으라고 제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넉넉하게 한 3가지는 내가 빠삭하게 외워가겠다. 이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제13회 의료사회복지사 시험 랜선 특강 더 문제를 세부적으로 달아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지금 다들 잘 보시면서 준비는 하시고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책을 직접 보고 머리에 넣으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의료사회복지협회에서 보통 이제 하기 전에 특강 같은 거를 마련하기도 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것도 힘들고 지금 역대로 시험 응시자가 1, 2, 3회 때 빼고는 1, 2, 3회 때는 이제 시험이 이미 현직 사람들이 다 있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의 3번에 걸쳐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들어가서 보셨거든요. 이번은 그 이후로 역대 최다 인원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적으로 잘 공부 준비를 하시고 모두들 합격하셨다는 소식을 저도 이제 협회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마 안전수칙이나 어떤 뭐 신분증이나 뭐 필기구나 어떤 걸 가져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적혀 있을 거예요. 실수하지 마시고 그런 적혀 있는 부분들 잘 주의해서 준비하시고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것들 비치도 돼 있겠지만 본인도 잘 준비를 하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도 요즘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적어주시는 댓글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저뿐만 아니라 듣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얘기 안 해주셨으면 뭐 이런 거 제가 또 생각도 못 할 뻔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주시고요. 저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 28일 13회 의료사회복 세션 모두 잘 합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꿈꾸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구나 하고 미리 이제 사전 연습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위특TV는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